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최근에 한 두세 분께서 제네시스 G80 디젤 모델을 찾는다 하셔갖고 오늘 한번 시세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자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준비할 거는 뭐 없고요. 그냥 이제 한번 시세를 같이 이렇게 보시면서 한번 차를 좀 찾아보고 어떤 차가 있는지 수도권 전체로 서울 빼고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해볼 텐데요. 제네시스 이제 G80 휘발유 이제 3.3 일반적인 모델의 마력수는 282마력 정도 홀스파워 이렇게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디젤은 좀 작습니다. 한 80 정도가 작아진 한 200마력 정도가 되기 때문에 힘은 휘발유가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토크라는 거는 이제 초반에 치고 나가는 이제 힘을 보통은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제 휘발유가 조금 오히려 이제 마력수는 좋은데 쭉쭉쭉 이제 뭔가 끌고 나가는 그런 힘은 좋은데 이제 초반에 확 나가는 그런 힘은 디젤이 더 좋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 연비는 이제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작습니다. 차이가 한 1.5배 좀 안 되게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휘발유는 8.3에서 9.1이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 연비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여기서 한 2 정도는 이제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디젤 같은 경우에는 12.1, 13.38까지도 이렇게 나간다 해갖고 한 4 정도, 한 3km에서 한 4km 정도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연비 부분에서는 디젤 차를 많이 찾으시기 때문에 최근에 저한테 문의를 몇 분께서 각각 주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디젤 차의 연비 좋고 다 좋은데 단점은 이제 항상 제가 디젤 차를 말씀드릴 때 단점이 있다. 이제 부품이 휘발유보다 터보라든가 그리고 EGR, 뭐 흡기 클리닝, 뭐 DPF 같은 부분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좀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연비가 전략되는 효과를 좀 이제 수리비가 나오게 되면은 좀 저하될 수 있는 측면이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디젤이 좋긴 좋고, 단점은 왜냐면 이제 연비가 좋고 이제 초반에 쫙쫙 치고 나가는 느낌이 저는 좋아서 디젤을 좋아하긴 하는데, 승용차는 나중에 팔 때 감가율도 조금 따져봐야 됩니다. 휘발유를 압도적으로 많이 찾으시는 부분도 있고 매물도 많고 이제 고르기도 쉽고 한 이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이제 구매하시는 분께서 매우 이제 몇백 대 있는 그 3.3 휘발유를 두고 이제 연비 때문에 디젤을 본다 하시면은 한 거의 10배 이상 적은 요만큼의 이제 차들 속에서 골라야 되기 때문에 좀 다양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조금 좋지는 않다라는 건데, 보니까 뭐 5대 10대밖에 없는 건 아니고 수도권 전체 다 뒤졌을 때 그래도 한 40대 미만으로는 나오긴 하는 것 같은데, 또 이제 단점이라는 게 한 2대 정도 비교를 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 지역 갔다가 여기 지역 갔다가 이렇게 움직여야 될 확률이 더 있는 반면에, 휘발유 차는 한 지역에서만 봐도 뭐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장단점이 있다. 그래서 디젤 차를 구매하시는 게 조금 더 이제 딜러도 소비자 분께서도 좀 피곤한 일이다. 근데 한 대만 보고 딱 이제 구매하시면 될 수도 있는데, 그 차가 만약에 좀 별로이거나 별로인지 좋은지 한 대만 더 보고 싶다 하시면은 다른 지역으로도 넘어가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점은 감안을 하시고, 수리비도 좀 신경 써야 될 아까 말씀드린 EGR, 뭐 터보, DPF, 뭐 흡기 뭐 이런 부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좀 이제 하시면은 미리 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기량은 3342cc가 이제 3.3의 정확한 배기량이고요. 그 다음에 디젤은 2.2라고 하는데 1 정도가 조금 이제 약간 차이가 있어서 2199cc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과급 방식은 이제 3.3은 자연흡기고 그 다음에 디젤 차량은 싱글 터보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께서 미리 조금 이제 뭐랄까 쭉 보시면은 좀 지루하시거나 뭐가 정리가 안 되실 수도 있어서 미리 영상에 앞서서 말씀드릴 텐데, 시작가는 2800선부터 있긴 있었습니다. 최고로 비싼 차는
4,500짜리도 있긴 있었는데 저는 3,500에서 4,400 사이로 보시는 게 이게 맞다. 이거를 적극 추천해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700선 안쪽에, 그러니까 2,800에서 3,500 사이로 보시면은 제가 팔기 좀 애매하거나 상품성이 조금 떨어지거나 좀 불안한, 제가 얼굴 내놓고 파는 사람으로서 얼굴 안 내놓고 매물을 제가 한 대만 제 얼굴 없이 2차 있어요 광고를 내놓는 그런 엔카 방식이라든가 KB 차차차라든가 뭐 그런 방식으로 팔면은 하자가 발생을 해도 조금 약간 팔고 나서는 매정하게 돌아설 수가 있어요. 중고차가 뭐 그렇죠. 못 해드려요.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얼굴을 내놓고 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기가 좀 자유롭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물론 이 안에 있는 차들이 모두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안에 있는 금액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이 가운데 금액이 3,950입니다. 그래서 한 4,000 전후 정도 보시는 게 안정권이지 않나. 비싼 게 아니다. 여러분들께서 2,800 보시다가 4,000 쓰려고 하면은 1,200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비싸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4,000 전후가 일반적인 제네시스 G80의 시세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천하는 금액은 이 안에 있다. 왜 그러냐라는 거를 한번 전산을 통해서 한번 보시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영상을 제가 유튜브 초창기부터 꾸준히 거의 4년 동안 꾸준히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기본값에 매매단지를 방문을 하시면은 전산을 이렇게 보실 거예요. 그러면은 딜러 전산을 보실 때 환경 설정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꼭 말씀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환경 설정을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올렸다, 이런 그 유튜브 딜러라든가 유명한 딜러들이 많거든요. 갔다 오셨던 분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 차가 지금 2,959만원으로 제가 올렸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걸로 보죠. 이 구로 떨어지는 거 말고 3,110만원으로 돼 있는 거를 원래 금액으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3,010만원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원상복귀 하면은 3,110짜리가 3,000이 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금액인데, 딜러 전산을 보면서 여기서 이렇게 보는 이 금액이 진짜 금액인데 좀 빠지긴 빠져요. 이렇게 정직한 멘트, 정직한 표정으로 되게 어눌하거나 아무튼 믿을만한 그런 언행으로 여러분들을 속일 거예요. 그러면 수수료를 받지 않거나 매도비를 받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까 그 3,110만원에 팔게 되면은 다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 여기는 안 받았었는데, 옛날에 안 받았었는데, 그런 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보셔야 된다. 이게 환경 설정을 빵이라고, 기본값도 이렇게 빵으로 보셔야 된다. 이거 체크되면 안 돼요. 만약에 이렇게 5% 체크돼 있다 하면은 5%가 올라가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기본값으로 돼 있는 상태로 보셔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게 빵이라고 하더라도요, 해당 딜러가 갖고 있는 매물 같은 경우에 금액을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는 다 정상 가격인데 이 매물만 100만원 올라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시세 공부를 꼭 여러분들께서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눈탱이를 안 당하신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항상 이거를 알고도 그냥 미안하니까, 그리고 그냥 믿고 왔으니까 그냥 신뢰가 될까봐 안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말씀하셔야 된다. 제가 매회 매차 강조를 해드리면서도 이거를 잘 써먹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진짜 꼭 써먹으시길 바라겠고, 미리 여기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이 클린카즈.com 여기 들어가시면은 현재 시세를 보실 수가 있고 깎이기 전 금액으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보시고서 디젤 같은 경우에 매물이 많지도 않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으면은 한 대 한 대 다 찍어 두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눈탱이를 당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볼 방법은, 최근에 매물을 고를 때는 이 광고 등록 순으로 해갖고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순서로 이제 볼 때가 많은데, 일단은 오늘의 이 영상은 시세가 왜 싼 거는 싸고 비싸면 비싼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매물을 봐서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사진들은 다 예를 들어서 싼 것들을 찍어 보더라도 제일 싼 거 찍어 보더라도 엄청 깨끗해 보여요. 반짝반짝하죠. 이 밑에 긁혀있는 부분이라든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이 차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실물을 봐야만 알 수가 있는 부분, 천장 오염 같은 거, 그 다음에 어디 고장난 부분은
직접 다 눌러보거나 아니면은 이제 직접 타봐야지 엔진 소리도 막 티티틱 소리 안 나고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께서 금액만 보고 이제 고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성능 점검 기록부 15번쯤, 16번쯤 여기에 이제 위에 그림에 있어야 될 부분이 밑으로 빠진 경우도 있고, 미끄러졌어요. 여기 밑으로 15번이나 16번 이쪽으로 빠진 경우도 있고, 여러분들께서 들어온 날짜를 체크를 안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안 팔린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여러분들께서 2020년 거를 찾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 차가 저렴한 이유는 다크 그레이인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렌트 이력이 있어서 싼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여기 미세누유가 체크가 안 돼 있는데 이거는 일단 기분은 좋잖아요. 근데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되고 실제로 봐야 되겠습니다. 보는 방법은 여기 엔진룸 이렇게 보면은 여기 사이에 홈이 있습니다. 이 라이트를 핸드폰으로라도 비춰서 이 속을 보게 되면 젖어 있는지 보이게 돼요. 이 사이 홈 틈 밑에까지 쫙 서치를 하시고, 반대편 한 뒤쯤 가운데쯤 쫙 서치하시고, 그 다음에 이 엔진 커버 이 안쪽을 싹 서치를 이제 봐주시면은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 쉽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버튼 같은 거 실제로 보면 다 눌러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G색의 렌트 이력이 있어서 좀 싼 것 같은데 키로수가 또 14만이어서 싼 겁니다. 그래서 키로수가 많으면은요, 그래도 상품화 해놓지 않았을까? 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들 왜 키로수가 짧은 차가 더 비쌀까요? 그거는 키로수가 짧은 차가 확률입니다. 중고차는 확률이거든요. 무조건 키로수가 짧은 차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키로수가 많은 차가 아무래도 좀 안 좋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만큼 내연기관이 열과 그 다음에 계절, 추위, 그 다음에 더위, 그 다음에 많이 폭발 배기 뭐 이런 거, 흡입 압축 폭발 배기 뭐 이런 거를 많이 겪었고 부식에도 많이 노출이 됐고 했기 때문에 좀 차가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2.2 4륜에 이 차량이 럭셔리입니다. 등급이 낮은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고, 이제 제 사이트를 보시면은 보험 이력은 볼 수가 없다라고 하시면은, 일단은 제가 저조차도 이제 보험 이력을 만약에 보면은 돈이 한 대 한 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좀 부담이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을 다 해드리게 되면 제가 뭐 돈을 엄청 버는 사람은 솔직히 믿거나 말거나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리 오시기 전에 해달라고 하면 해드릴 수 있는데 빈번하게 해드리기는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방문을 하시면은 구매하실 차 계약하시기 전에 꼭 이제 요청을 해주시면 꼭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께서 잘 모르시는 부분, 리프트 띄울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딜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애로점을 느끼는 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차를 갖고 있는 딜러분께서 차량을 밖으로 저도 모르는 상태고 소비자도 모르는 상태에서 차를 빼서 리프트를 한번 보고 시운전도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좋아할 딜러가 없는 게, 이게 그래도 가격이 있는 차인데 가격이 싸든 가격이 뭐 적든 나가서 어디 흠집을 내던가 아니면 키로수가 조금이라도 늘어난다든가, 이거 좀만 올라가면 14만 키로대입니다. 기분이 좀 그렇죠. 판매율이 좀 14만과 13만의 기분적인 느낌이 좀 다르게 확률적으로 보면은 판매율이 좀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점과 바깥에 오염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아니면 도난 뭐 이런 점도 불안하고, 그리고 또 이제 공업사를 갖고 가면은 공업사에서는 항상 매매단지 근방의 공업사는 리프트에 다른 차가 수리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 있을 텐데 그거를 빼고 또 넣어야 되는 부분이 귀찮기도 하고, 왜 귀찮냐, 경험에서 그분들이 우러러 나옵니다. 그 공업사 직원 사장님 분들께서 어차피 이렇게 힘들게 해드려도 엔진오일도 교환 안 하고 가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또 이제 계약도 당장 안 한 것 같고, 그래서 본인은 딜러만 상대하고 싶어 하지 매매단지 근방에 공업사라고 한다면요, 소비자분 다른 딜러가 모르는 사람이 와갖고 리프트 한번 띄워봐도 되겠냐라고 하면은
일단 그 리프트가 이제 올라가는 그 저항이 조금 이제 부하가 세서 그런지 몰라도 전기세 면에서도 조금 짜증납니다. 그래서 안 하고 가면은 그냥 남 좋은 일만 시킨 거기 때문에 표정이 보통 안 좋아요. 그래서 딱 가면은 돈 얼마간이라도 드릴게요 라고 하면은 그래도 뭐 좋아할 수는 있겠지만 5,000원, 만원 뭐 이렇게 드리면 이게 미리 이제 서로 이제 딜이 좀 오가야 되는데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물론 이제 친한 업체 갖고 가면은 괜찮을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보험 문제도 있습니다. 바깥에 상품차가 돌아다니다가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벌금이 40인가 20인가 40인가 그래요. 걸린 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고 좀 이제 보험 들고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걸린 적은 없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한 5가지 정도 되겠네요, 이유가. 그래서 리프트를 띄우는 게 조금 애로점이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여하튼 반기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은 난 이 차 구매할 건 진짜 하려고 하는데 리프트를 띄워보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할 수는 있어요. 절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이제 애로점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께서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강하게 어필하고 이 차를 웬만하면 사겠다라고 이제 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시운전도 부분도 그렇고요. 이건 여러분들께서 이제 잘 모르실까봐 이런 분위기다라는 거를 3000포로 유익하게 한번 빠져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빼보고 이제 럭셔리들은 이제 3000 밑에 2대가 있네요. 키로수 이건 99,000인데 무사고라고 돼 있잖아요. 무사고는요, 단순 교환이 하나 두 개 있다고 하더라도 무사고입니다. 보면 있죠, 앞뒤로. 근데 유사고 같은 느낌이죠. 앞뒤로 이러면 기분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끄고 일반적으로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럭셔리다 3,300짜리 괜찮은데 라고 보니까 키로수가 10만이 넘어요. 5년에 10만이면은 이제 보증기간도 끝났고 하기 때문에 5년이 끝나도 끝이고요. 10만 킬로가 끝나도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조금 이제 노르스름한데 괜히 사진 보고서 좀 그렇다 하면은 다른 매물 고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매물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 번씩 점검 이런 이제 데이터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이건 특별한 내용이 아닌 것 같고요. 밑에 보면 날짜가 3월 11일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건 왠지 밤색 같은 느낌인데 보통 밤색을 검정색인 것처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 눈에는 검정색으로 보입니다. 이제 가까운 본넷 사진이라든가 이렇게 클로즈업 된 사진을 보면은 좀 더 티가 잘 나는데 검정색으로 확실히 보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보면은 문 안쪽에 도장면을 보면은 밤색이면은 이것도 밤색, 곤색이면은 여기도 곤색이겠죠. 그래서 이 사진만 보고 믿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이런 안쪽 도장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검정색이라고 써져 있는데 검정색 맞잖아. 이게 아니고 여기에 이 차를 매입해서 갖고 계신 분이 예를 들어서 부리시는 분이다라고 하면은 밤색이면은 잘 안 보러 오는데 검정색이라고 해놓으면 밤색이라고 해도 보러 오기 때문에 팔 확률이 늘어난다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봤어요. 그래서 제가 헛걸음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장님 이거 검정색이라고 했는데 이거 곤색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올렸나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답이 없습니다. 못 본 제 잘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확실하게 좀 꼼꼼히 봐야 된다. 대충 보면 안 된다. 라고 헛시간 안 쓰려면은 이런 수고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 사진을 봐도 여기 본넷이 보이지 않습니까? 다방면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능 기록부 보면은 3월 11일 그리고 점검자 의견란 별거 없었다고 말씀드렸고 누유 없다라고 돼 있으니까 일단 기분 좋은데 무조건 믿진 않습니다. 그리고 교환된 부분 없다라고 돼 있는데 보험 이력조에 해보면은 한 100만원짜리 뭐 도장 30에 뭐 부품 한 3, 40 공임 이런 식으로 해갖고 100만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 이력 근데 이제 한 100만원 정도는 경미한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렌트 이력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돼 있어도 한 번쯤은 이제 원부 조회를 옛날 같은 경우에는 렌트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라고 체크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트라우마도 있고 주위에서 나쁠 점은 없기 때문에
조회를 한 번씩 해야 되는데 그 상수를 하셨던 적도 있었습니다. 두 건 다 수원 딜러분이셨는데 일부러 그랬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종합검사기간입니다. 이거는 이제 검사 날짜가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성능 점검 기록을 받은 날짜고요. 그리고 위에를 봤을 때 이거는 정기 검사 유효기간 날짜가 이 뒤에를 보시면은 앞뒤로 한 달이기 때문에 2022년 내년에 4월 26일까지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루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사진으로는 이쪽 부분이 조금 이제 주름을 많이 유출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를 봤을 때 좀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각종 버튼의 해짐 상태도 봤을 때 그냥 쏘쏘해 보이고 광택 상태도 적당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유출하는 거고 핸들도 이렇게 클로즈업 이게 거의 클로즈업 돼 있는 거거든요. 이 사진조차도 없는 차들이 많은데 여기가 해진 경우가 많아요. 좀 운전 습관이 좀 험하신 분들이 탔던 차 같은 경우는 여기가 해져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핸들을 아예 바꾸던가 괜찮아요. 뭐 핸들 커버 씌우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수가 있는데 여하튼 깨끗한 게 좋겠죠. 이것도 한번 보시고 사진을 꼼꼼히 봐주시고 이 옵션 정보란은 절대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보지 않고요. 그냥 여기 사진에서 이게 통풍이 있구나, 핸들 열선이 있고 어라운드 뷰가 있구나 라는 걸 사진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이 버튼이 있기 때문에 제네시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반자율주행 그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게 있구나 라고 보셔야 되고 여기 부분을 좀 면밀하게 보는 게 좋아요. 보면은 사진이 보통 있는 경우도 있는데 내세울 게 없으면은 이 부분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빼는 딜러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으로 핸들 조절하는 거 그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선 이탈과 축구방이 있구나 이렇게 그리고 리어 커튼이 있고 그리고 디젤이기 때문에 오토 스탑 버튼도 여기 있구나 라고 볼 수가 있고 전자파킹 브레이크가 이쪽에 스위치가 있구나 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 이게 휠이 이렇게 잘 까집니다. 그래서 휠 사진이 하나만 있는 차가 있고 이렇게 4개가 있는 차가 있는데요. 이거는 휠 복원을 하나, 둘, 3개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것도 실제로 보면은 아예 100점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아시면은 이제 차량을 고르실 때 더 좋겠죠. 근데 여러분께서 고르시는 거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10분 중에 7, 8, 9분이 되게 못 고르세요. 굉장히 오래된 매매단지에 묶인 차를 보시는 경우가 또 많고 그 다음에 키로수가 조금 이제 많은 차를 고르시는 분이 10분 중에 과반을 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중고니까 이런 거 있는 거 다 알겠고 근데 이제 휠은 깨끗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것까지 괜찮아요. 좀 문제가 좀 있어도 뭐 고칠 생각으로 타는 거지 뭐 새 차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실제로 기대감이 많이 막 머리끝까지 올라오신 상태로 방문하셨다가 이런 부분을 보시고 팀장님 제가 좀 이제 너무 좋게 생각했나 봐요. 좀만 더 생각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러실 분들은요 금액을 싸게 보시면 안 돼요. 네. 싼 거에서 엄청 좋은 상품을 기대하는 건요 좀 어떻게 보면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싸면 싼 이유가 있고요. 비싸면은 물론 이제 다 좋지는 않겠지만 더 상품이 좋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비싼 겁니다. 확률이 좋으니까. 그래서 키로수가 많은 차에 대한 기대를 좀 낮추셔야 되는데 유튜브 보니까 뭐 깨끗한 차도 많던데 실제로 봐보세요. 그거는 포장이 돼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매매단지에 안 오시고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직접 오셔서 이모저모를 다 꼼꼼히 보시고 하시면 좋은데 어떤 분께서 HG 그랜저 240을 저한테 봐달라고 요청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 유튜브에 보니까 깨끗하고 문제점은 뭐 뒷자리 시트에다가 뭐 뒷범퍼 조금 이렇게 있는데 괜찮아 보인다. 제가 가서 봤어요. 제가 동영상을 새로 찍어서 보내드렸죠. 차가 여기저기 잔 스크래치가 많고요. 그 다음에 휠 스크래치도 심하고 일단은 이 핸들이 이 밑에가 완전 다 까져 있듯이 너무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손님분께서 그거 보시고 이거는 몰랐던 부분인데 그러시더라고요. 영상 안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영상에는 안 나왔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진만 보고 영상 그 차를 매입해서
유튜브로 올리시는 유튜브 딜러분들도 계시거든요. 나쁜 점은 그냥 싹둑 잘라갖고 안 보여주면 소비자분들은 모르시는 거예요. 그냥 믿고서 사겠다, 보내달라 이렇게 하면은 끝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꼼꼼히 다 보고서 이거는 내가 볼 만큼 다 봤구나, 천장이랑 못 본 부분 이 사람은 다 체크해 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는 이상에 영상으로 구매를 하시면 안 되고, 영상으로 올리는 그 유튜브 딜러 중에서는 안 깎아주는 딜러, 그 다음에 수수료 안 맞는다고 하면서 차 가격 시세 자체를 비싸게 받는 딜러, 그리고 다른 차로 돌리려고 일부러 안 팔 목적으로 보니까 영상으로 계속 묵혀있는 거 분명히 싸 보이는데, 그런 것들은 그 차가 이제 손님이 오실 때까지 와도 이제 뭔가 이유가 있어서 돌릴, 다른 차로 유도할 그런 미끼 매물로 올리는 유튜브 딜러분도 있어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서치를 가끔 스트레스 받아갖고 다른 딜러가 이렇게 하면은 오글거려갖고 못 보는, 좀 이제 그런 직업 특성상에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가끔 이제 배우기 위해서, 조금 정보를 얻기 위해서 남의 유튜브를 좀 보긴 본단 말이에요. 좀 배울 요량으로. 그렇게 보면은 좀 답답해요. 이게 상술이 너무 보입니다. 제가 이제 아무래도 중고차를 하다 보니까 이게 중고차 딜러는 다 경쟁 구도다 보니까 좀 그래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아무튼 이거는 너무 조금 별로인 거예요. 그리고 그 업체에 갔다 오셨던 분께서 저한테 환경 설정 금액 올리더라 이렇게 얘기한 경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제가 많이 거짓말하면은 티가 나요. 근데 진짜 많이 갔다 오셨어요. 여하튼 이 얘기는 그만 하고요. 이렇게 쭉 시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 통해서 어디가 긁혀있는지 먹혀있는지도 좀 대충 유출할 수가 있는데, 문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보지 않는 이상 잘 안 보일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이 사진을 제가 많이 좋아하는데요. 여기 비닐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주름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진을 참고를 하고요. 이 사진은 다시 넘어가서 요런 버튼이구나, 전체적인 느낌, 핸들은 깨끗하구나 라는 클로즈업을 이렇게 대조를 해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있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이 열려 있는 거 보면 메모리 시트가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또 있겠고, 이런 사진이 없으면 좀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또 썬루프도 있네 라는 거를 또 이제 이 사진을 통해서 보면은 조금 헷갈리잖아요. 약간 선은 있어 보여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진을 면밀하게 보면 썬루프가 있는 거 맞구나 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드등 이렇게 있고, 위에 썬루프 버튼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블루링크 되는 모델이고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 이것도 이렇게 친절하게 열어놔서 이게 등 잘 나온다 라는 거를 강조해놨네요. 근데 휠 스크래치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차로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사륜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뻥일 수가 있기 때문에 사륜인지 아닌지는 원부 조회 하거나 아니면 문의를 주시면은 조회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등급조차도 가끔 이제 잘 모르셔갖고 좀 꼼꼼하지 않으신 분들이 대충 올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흔치는 않지만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이륜의 깡통 럭셔리입니다. 이제 키로수가 좀 이제,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싸 보이잖아요. 이거는 4륜도 아니고 그냥 럭셔리인데, 이건 4륜의 프리미엄 럭셔리인데 키로수가 똑같다. 근데 이게 더 싸다? 그러면 이거를 봐야 될 텐데 이게 왜 싸냐 라는 거는, 휠 스크래치 그냥 이 상태로 팔 테니 싸게 사셔라 라는 의미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는 한번 등급을요 2.2 4륜만 해갖고 프리미엄 럭셔리만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대수가 수도권 전체에 봤을 때 11대 서울 빼고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10대만 봐도 어느 정도 감은 오겠죠. 보면은 검정색은 4대 있습니다. G색까지도 본다라고 하시면은 보실 차가 1대, 2대, 3대, 4대, 5, 6, 7대가 되는 겁니다. 흰색은 안 볼 거다. 조금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양아치 느낌의 젊은 느낌은 싫다, 중후한 느낌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까 제가 3,950 전후, 그러니까 좀 올려서 4,000 전후가 적정 시세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그렇지 않아 보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3,590, 이렇게 96,000km짜리 이런 것보다는 조금 이제 보증 기간이 그래도 좀 남아있는 50을 더 투자하셔서 7만 km 정도를 보시는 게 좀 좋겠다. 근데 흰색이지 않습니까?
흰색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거 10만 킬로 가까이 되거나 초과된 차는 조금 이제 피하고 싶고요. 될 수 있으면 휀다나 단순이 있대요. G색깔이라고 합니다. 금액은 좀 절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4천이 넘어가죠.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증기간 이제 소모품까지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참 그 제도가 좋습니다. 다른 차는 엔진하고 미션만 5년에 10만이고 소모품은 3년에 6만 보증기간을 적용을 해주는데 현대 기아는요. 그런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모품까지 5년에 10만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 렌트 이력은 있네요. 근데 렌트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이제 문제가 있을 확률보다는 없을 확률이 좀 더 큽니다. 제 경험상 휀다 하나 이제 9번과 18번 안쪽에 프레임은 먹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휀다 하나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미세누유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온전히 믿어서는 안 됩니다. 가서 봐야 되고요. 보험 이력이 있다라는 점을 한번 이제 조회를 해보고 움직이면 좋을 것 같고 성능 책임 보험료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5년에 10만 엔진 미션 소모품까지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이 차에 낼 필요가 없는 불필요한 제도인데 의무화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내면 구매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불필요하지만 내야 되는 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아쉽지만 좀 저도 짜증나지만 내야 됩니다. 그 3월 22일 날 들어온 차기 때문에 이 영상 찍는 기준 날짜로 보면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괜찮지 않을까. G색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또 보면은 전체적인 사진, 이 사진 좋아한다 했는데 깨끗합니다. 사진도 좀 넓게 깨끗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잘 찍어주신 것 같습니다. 타이어도 좋아 보입니다. 휠도 이렇게 한 짝이긴 하지만 보이고 이 차량은 휠을 네 짝을 다 안 보여주게 보통은 찍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가서 봐야 되겠다. 누워 있는지는 직접 가서 봐야 됩니다. 어라운드 뷰도 하늘에서 보는 듯한 이 어라운드 뷰도 좀 진짜 하늘에서 보는 것처럼은 안 나오는데 특히 이 왼쪽 모니터가 그런데 나머지는 좀 괜찮을 때가 많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래요. HUD 그러니까 내가 몇 킬로로 달리는지 볼 수 있는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조작을 하면은 이게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앞 유리에 투영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것도 좀 이제 따지시는 분들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옵션이 뭐가 있죠? 라고 하시면은 HUD가 있고 그 다음에 블루링크에다가 메모리 시트 있고 그 다음에 어라운드 뷰 있고 하면은 거의 통과다. 통풍 시트는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프리미엄 럭셔리에만 들어가는 이 두툼한 한 줄짜리가 아니라 두툼한 이 DIS랑 해갖고 들어가는 부분 그 다음에 G80의 매력 포인트인 이 전자기아봉 보시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는지 없는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죠. 많은 분들께서 찾으시는 전체적인 느낌은 이렇고 사진 해상도가 좋게 찍었는데 이 전산 자체가 좋게 찍은 해상도 높은 사진을 표현을 못합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보셔야 되겠다. 이런 테일램프, 브레이크 등에 금이 갔거나 쓸리거나 저건 거의 그런 케이스는 보진 못했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물을 봐야 되겠다. 검정색 아닙니다. G색입니다. 이렇게 보면 검정색 같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G색이 맞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까이 클로즈업 된 사진들 이건 또 검정색처럼 보이긴 하는데 문 열린 거 검정색 아니라는 거를 이렇게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는 거고 옵션 정보란 찍는 거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옵션 정보란은 틀린 정보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실 정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99%입니다. 그래서 찍어볼 필요가 없다. 사진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토스탑, 측후방 사각지대, 그런 거, 차선 이탈, 그런 거 다 있고, 워크인, 그 다음에 어라운드 뷰, 핸들 열선, 통풍, 그 다음에 리어 커튼 버튼은, 이쪽에, 뒷자리 이제 내리면은 이쪽에 버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왼쪽 버튼을, 주의 깊게 봐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진은 생략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을, 여기 있어요. 네네네.
이 사진 보면 리어 커튼 버튼도 있고 뭐 이제 차선 이탈, 축구방 뭐 다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차는 볼만하다 라고 할 텐데 일단은 금액이 압박이죠. 근데 4천 전후가 비싼 게 아니고 일반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검정색은 없나 라고 또 이제 보통은 이제 말씀을 하시겠죠. 검정색은 쓸데없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여기 있습니다. 4100. 방금 봤던 차가 4080짜리였고 그 다음에 검정색으로 보려면 이거 건너뛰고 55,000km짜리 이걸 봐야 되는데 잘 보시면은 연식이 이게 약간 더 좋습니다. 2019년형이고 이건 2018년형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G색 보는 게 10,000km 줄일 수 있으니까 20만원 차이가 더 싸니까 이거 보시는 게 좀 더 이득인데 그래도 검정색 한번 볼게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선루프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없으니까 압박이에요. 제네시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없기 때문에 검정색을 사고 싶은데 또 없나요? 라고 하시면은 이게 다예요. 아까 체크를 한 게 이게 사륜 쪽에서는 한 이륜도 한번 보죠. 또 이렇게 나오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를 보면은 조금 더 쌀 것 같으면서도 또 이제 비슷한 느낌이고 그렇습니다. 검정색만 그러면 보겠다라고 하면은 검정색 이런 식으로 해서 5만 킬로 전후 이렇게 3,950, 4,000도 안 되니까 한번 보죠 라고 하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베이지 시트예요. 베이지 시트 좋다. 저 베이지 시트면은 좋겠다 생각했는데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베이지 시트 싫어요. 때 타고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뭐 HUD 있고 일단은 지금 광택 상태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깨끗합니다. 성능 기록부 종합 검사 기간은 안 나왔어요. 이거는 원부조에 보면은 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고는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보험 이력 조회해 보면은 조그만 거 100만원 이내로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무사고라고 되어 있는데 한 300 나와 있다. 그러면은 좀 이상한 거죠. 이게 포장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경우는 흔치가 않고 보통 100 미만의 보험 이력은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100 이상의 보험 이력이 있을 확률은 적습니다. 이거는 다 기분이 그냥 좋은 성능인데요. 실제로 보면은 누유가 있을 수도 있고 봐야 됩니다. 점검자의 의견란 깨끗한 게 기분 좋은 거고요. 들어온 날짜 일단 이 영상 찍는 날짜 기준으로 보면은 기분이 좋습니다. 선루프 있고 그다음에 휠이 일단은 이렇게 보면 스크래치가 좀 있어 보이는데 일단은 깨끗한 것만 찍어 놓은 걸 수도 있고 이제 타이어는 앞 타이어가 달아져 보입니다. 보통은 양쪽 두 쪽이 세트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달아져 보여요. 당장 갈 필요가 없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여기가 한 줄이라는 거는 럭셔리라는 얘기지 이제 프리미엄 럭셔리가 아니라는 건데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사양 조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사양 조회가 빨리빨리는 안 됩니다. 보통 좀 느려요. 프리미엄 럭셔리가 많은데 왜 한 줄일까? 보통은 두툼하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3.3에서는 프리미엄 럭셔리라고 한다면 두 줄이 들어가는데 이거 좀 아쉽습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두툼한 게 좋다 라고 하면은 이건데 4,500까지 19,000km로 하더라도 괜찮아요 하시는 분보다는 뭐 어떡하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또 럭셔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http www.한글로 클린카드.com 이 앞쪽에 www를 m 하나로 www 지우고 m 하나로 넣으시면은 모바일 버전으로도 이제 적용이 되는데 이 영상 밑에를 보면은 제가 링크를 남겨놨습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제네시스 G80 디젤을 아주 꼼꼼하게 한 대 한 대 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사이트에서 검색을 직접 하실 때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또 전체적인 느낌, 시세가 이 정도가 좀 적정 시세다라는 거를 제가 안내해 드리면은 여러분들께서 힌트를 얻으실 수 있고 맨 땅에 헤딩하듯이 보면은 이 안에서 헤매시면은 저도 소개해드리기 조금 애매하고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한 이쯤 한 4,000 전후에서 보시는 게 좀 적정선이다 라는 거를 대략적으로 느끼실 수 있게 해드릴 수 있도록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휘발유 3.3이랑 2.2 디젤과의 느낌적인 차이는 이렇다라는 것도 한번 이제 제가 체크를 간략하게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정말 저한테 큰 힘이 되고요. 이제 요즘에 유튜브 영상 3월 초에는 제가 조금 심하게 바빠서 체력적으로 조금 그랬기도 했고 게을르기도 했고 조금 못했어요. 유튜브 영상 다시 예전에 했던 그 플랫폼대로 좀 스타일대로 좀 다시 또 해보고, 그 다음에 판매에 대한 영상도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와닿으실 만한 그런 이제 구매하시고 싶으실 만한 차를 제가 더 꼼꼼하게 골라서 한번 리뷰도 해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안 좋으면 또 이런 점에서 좀 안 좋은 차가 있다, 이런 차다, 현장 분위기가 이렇다라는 것도 한번 느끼실 수 있게 제가 팔기 위해서 포장하는 게 아니라 진짜 단점이 뭐가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매매단지 가면 이런 차도 있구나, 다 깨끗한 건 아니구나 느끼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물론 마음에 드시면은 구매해 주신다고 하면은 제가 안 오시더라도 꼼꼼하게 체크해서 그냥 집에서 결제하고 그냥 믿고 구매하실 수 있을 정도로 제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1월, 2월에는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코로나가 좀 풀림으로써 조금 이제 방문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좀 증가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멀리 계신 분들, 부산, 양산, 울산, 창원, 마산, 진주, 여수, 전주, 익산 등등의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하튼 안동 등등 해서 경주 해서 그냥 믿고 맡겨주셔도 제가 탁송비는 조금 받지만 그래도 오신 것처럼 제 영업상 멘트긴 하지만 친척에게 소개해드리는 것처럼 최대한 열심히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맡겨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이제 갖고 계신 매물 저희 매입도 하고 판매도 하기 때문에 문의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제가 바쁠 때 많을 것 같아서 조금 이제 신뢰가 될까봐 자주 전화하기 조금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솔직히 저를 위해 주신다면 자주 연락 주십시오. 엄청나게 연락 주십시오. 그래야지 제가 더 힘이 나고, 바쁠 때가 진짜 많이 없습니다. 이게 들쭉날쭉해요. 들쭉날쭉합니다. 지금은 좀 되게 한가할 때입니다. 그래서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 4월 중순에는 제가 이제 와이프가 이제 조만간 출산을 합니다. 제 첫 아이가. 그래서 4월 중간에 일주일 정도는 태교 여행을 간략하게 좀 이제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 방역 그런 신경 잘 써서 당연히 애기 태교 여행이기 때문에 조심히 안 돌아다니고 그냥 짱 박혀 있는 머물러 있는 그렇게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또 일정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문의는 계속 받습니다.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안 해주신 분들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차량으로, 밑에 댓글도 한번 남겨주시고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